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또 다른 평면상의 운동인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열심히 노트 필기도 열심히 잘 하시면서 공부하고 계시죠? 믿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4번 원운동입니다. 원운동. 자, 물리학 원에서 얼핏 배웠어요. 얼핏 배웠는데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미분학적 개념을 도입해 보면서 배워볼 내용인데, 자, 제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원운동입니다. 원운동. 특히 대학교 가시면은 원운동을 또 배우는데, 원운동하는 속력이 계속 바뀝니다. 이제 속력마저 계속 바뀌는 가속도가 여러 개인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등속 원운동만 배우게 돼요. 등속 원운동. 돌아가는 속력이 일정하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뭐 인공위성의 운동, 등속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그런 등속 원운동을 먼저 배우신 다음에 대학교 가셔갖고 이제 좀 더 심오한, 그죠? 심오한 원운동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제목은 원운동 서클 모션입니다. 서클 모션. 자, 코로나도 뭐 이제 추세를 보니까 많이 꺾여가고 있죠. 조금만 더 참으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이 최우선이죠. 건강했을 때 우리가 또 다른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거지,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뭐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한 번 정도는 크게 아파본 적이 있을 거니까 항상 건강이 최선입니다. 어디선가 얼핏 봤는데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랍니다. 조금. 그리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거랍니다. 근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랍니다. 다. 그 말이 참 가슴속에 와닿더라고. 맞는 말 같죠? 항상 본인 건강은 본인이 꼭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원운동입니다. 서클 모션. 물리학 원에서 배운 것보다 많은 내용이 나오니까 꼭 필기를 따라 가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계속 강의 돌려서 보세요. 선생님이 말이 조금 빨라갖고 조금 빠른 강의가 되고 있죠.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이 원운동의 문제를 나중에 우리가 풀 건데, 실제로 원운동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오늘 쓰게 될 빨간색 식만 몇 개만 여러분이 조금 외워두시면 사실 문제는 잘 풀리긴 합니다. 외워두시면.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은 이해만 하시되, 빨간색 식은 할 때마다 유도하기는 조금 번거로우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그냥 아예 달달달달 외워지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운동이니까 일단은 어떤 운동인지는 봐야 되죠. 인공위성이라고 칩시다. 인공위성이라고 치고, 자, 다음처럼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보시고, 위에서 바라본 거겠죠? 위에서 바라본 거고, 자, 여기에 뭐 중심이겠죠? 뭐 지구일 수도 있고, 뭐 중심인데, 자, 여기에 다음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반지름이 R인, 질량이 M인 물체가 반지름이 R인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 맞죠? 이렇게 뺑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막 돌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여기서 총 7가지 정도의 개념을 추출해 내셔야 됩니다. 오늘 이번 강의에 하실 내용이 그건데, 자, 지금 질량의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일단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주기입니다. 주기. 자, 주기 영어로 피리어드. 자, 주기. 그럼 이니셜은 P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운동량에서 이미 P를 쓰고 있죠. 그래서 주기는 P를 쓰지 않고, 어쨌든 간에 주기라는 개념이 뭡니까? 주기는, 자, 얘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주기. 여러분이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죠. 달의 공전주기, 지구의 자전주기, 뭐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주기 많이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주기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단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위가 바로 뭡니까? 단위가 시간 단위죠. 시간 단위. 세컨드, 분, 그러니까 다시 세컨드, 그 다음에 미니츠, 아워라는 시간 단위를 쓰죠.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굳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기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냥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직선 운동하는 물체에 어떤 운동을 할 때 걸린 시간은 말 그대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원래 위치에서 꼭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애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기라는 단어를 쓰죠. 다시 말해서 사이클 운동인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사이클 운동들은 주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위치로 항상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처럼 한 사이클을
한 사이클을 되돌아오는데 필기해 놓으세요.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번에 이건 말로 다 할 거니까. 걸린 시간이죠, 시간. 중요한 거는 한 사이클을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시간. 단위가 그래서 시간 단위를 쓰겠죠. 자, 그래서 얘는 타임의 약자 t를 쓰는데 스몰 t를 쓰면 보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한 시간, 한 사이클을 돌지 않았을 때 걸린 시간, 내지는 한 사이클을 넘어갔을 때 걸린 시간을 쓸 때는 스몰 t를 쓰지만 얘는 원래 위치에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온 딱 그 시점까지만 보기 때문에 이니셜을 뭐를 쓰냐면은 얘는 이니셜을 타임의 약자 t를 쓰는데 라지 t를 씁니다. 많이 맞죠? 라지 t를 쓰면은 주기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개념이 나왔습니다. 10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입니다. 자, 진동수인데, 자, 영어로 많이 들어봤던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퀀시. 자, 프리퀀시. 갑자기 헷갈립니다. 이게 E인가? A인가? 프리퀀시. 몰라요? 틀렸으면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갑자기 헷갈립니다. 프리퀀시. A 같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쓰니까 헷갈려요. 자, 진동수인데, 이거 뭐 나중에 생각하면 찾아볼게요. 자, 말 그대로 진동한 수죠. 진동한 수인데 중요한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막 진동하고 있고 이것도 막 진동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 동안 진동한 수?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가장 작은 단위 시간인 1초로 잡죠. 1초. 자, 그래서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우리는 진동수라고 합니다. 1초 동안 진동한 수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니셜은 저기에 있는 그대로 프리퀀시 약자 F를 가져와고 쓰고 그 다음에 단위 한번 옆에다 써볼게요. 얘는 뭐 쉬운 거지만 단위는 당연히 세컨드를 쓰겠죠. 세컨드를 쓰고 그 다음에 진동수의 단위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죠? 헤르츠라는 물리학자의 이름을 따갖고 헤르츠. 우리가 일상용어로 주파수라고 많이 부릅니다.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 그죠? 많이 들어봤죠? 이제 물리학적 용어로는 진동수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세 번째 개념이라고 치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를 잠깐 보고 넘어가야 돼요. 굉장히 쉬운 개념이긴 하지만 자, 이런 거 잠깐 썼다가 지우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울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서울고등학교 운동장을 뜁니다. 열심히 뛸 거예요. 자, 열심히 우리 졸라맨이죠? 졸라맨이 서울고등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뛰어서 원래 위치인 구경대 앞으로 되돌아올 겁니다. 되돌아올 건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바퀴 뛰는데 걸린 시간이 4초가 걸렸다고 치겠습니다. 4초가 걸렸다는 소리는 일단 단위만 봐도 시간이네요. 원래 위치에서 원래 위치로 한 사이클을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죠. 4초라는 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주기입니다. 주기. 그런데 얘가 1초 동안에는 과연 어느 범위까지 진동을 했는가를 살펴보면은 자, 한 바퀴 뛰는데 4초가 걸렸으니까 1초 동안에는 요 정도 범위를 진동을 했겠죠. 다시 말해서 얼마입니까? 4분의 1이라는 수치를 금방 찾아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1초 동안에 한 바퀴 뛰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인데 4초. 그 말은 1초 동안에는 4분의 1의 진동 범위를 갖죠. 그래서 이 4분의 1이 바로 뭐냐면은 진동수가 될 겁니다. 진동수. 그러면 대충 여기 칠판에 있는 숫자로부터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진동수하고 주기는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는 아니죠. 반비례는 이제 어떠한 상수값으로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진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게 반비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역수라고 부르죠. 역수. 4하고 4분의 1 역수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뭐 당연한 식이죠.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관계다. 그래서 주기는 진동수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는 진동수는 주기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썼어요. 중요한 거니까 계속 사용할 겁니다. 계속. 지금은 외우지 마세요. 이따가 막 유도하다 보면 계속 튀어나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생각이 안 나신다면 요 성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세 개를 끌어냈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번 요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로마자 다 알고 있죠? 1, 2, 3, 4. 나중에 우리 오프 때 시간이 되면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참 알려드리고 싶은 게 상당히 많아요. 뭐 물리학은 기본이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 될 기본적인 개념들이고 이거 외에도 그죠? 학교는 공교육이죠. 지덕체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지는 요거니까 이제 덕과 체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오프 때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라 갖고 그죠? 전국에 누가 불특정 다수가 누가 볼지 모르니까 말도 함부로 하기가 좀 뭐하고 이런 것저 재밌는 것도 참 얘기가 많지만 나중에 오프라인이 그래서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학교 나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얼른 오세요. 보고 싶어요. 아마 며칠 지나지 않으면 끝나겠죠? 이것도.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등속 원운동을 하는 물체니까, 자,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서, 뭐,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자, 저 물체에 등속이긴 해도 어쨌든 속력 값은 있겠죠? 그래서 그 속력 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얘를 그래서 선속력 이렇게 부르는데, 뭐, 고등학교에서는 통칭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속력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속력 V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꽤나 조금 중요해요. 저 그림을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다시 투영을 시켜볼 건데, 자, 지금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시고 그냥 한번 듣고 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식으로 빨리빨리 문제를 적용해서 풀고 할 건데, 이게 선행이 되고 이해가 돼야 여러분이 내년에 대학교로 가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1강인가 2강에서 한번 접목을 시켜봤는데, 자, 지금 이 물체가, 이 질량의 물체가 T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T. 자, 스몰 t입니다. T초. 굉장히 작은 시간. 주기가 아닙니다. 주기가 아니고 굉장히 작은 시간. T초가 지났는데 이 T초가 뭐 10분의 1초일지 100분의 1초일지 10,000분의 1초일지는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합니까? 굉장히 작은 시간. 조금 유식한 말로 미소시간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미분된, 작을 미자에 나눌 분자, 굉장히 작게 나눈 미분된 시간. 그래서 우리는 얘를 굉장히 작은 x값, 무슨 x라고 불렀습니까? 수학에서 dx라고 불렀죠? 디퍼런셜, 미분된, 굉장히 작게 나눠진 x값이라는 소리죠. 델타 x인데 극한이 취해진 값이죠. 그죠? 이해합니까? 리미트가 된 값 해갖고 우리가 dx를 썼듯이, 자, 지금은 t초라고 이렇게 쓸 건데 더 엄청나게 작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dt라고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dt. 괜찮죠? 굉장히 작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작은 시간. 그러면 굉장히 작은 시간 동안에는 저 물체가 굉장히 조금밖에 이동을 안 했겠죠. 근데 그걸 너무 작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달리 그리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dt 동안에 얘는 요 정도가 있습니다. 질량의 물체가 실제로 여러분들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크게 그렇지 이렇게 크게는 못 가죠. 굉장히 작은 시간이니까. 그때 얘가 여기 1번 위치에서 여기 있는 2번 위치로 이렇게 지금 회전을 했는데, 이때 생겨난 각도가 있죠. 요 각도. 세타겠죠, 세타. 굉장히 작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작은 값. 아마 0.000001도 정도 되겠죠? 엄청나게 작은 값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그냥 세타로 쓰지 말고 굉장히 최소화된, 극한이 된 세타니까 무슨 세타? 그쵸? D세타라고 써야 되겠죠, D세타. 굉장히 작은 각도인 D세타만큼 지금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작은 값을 갔으니까는 얘가 간 이 호의 길이도 굉장히 작은 호의 길이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실제로 저 dt라는 시간 동안에 d세타만큼 이동했는데 저기 진짜 100만, 1000만, 억만 분의 1초 동안 억만 분의 1도 갔으니까는 실제로는 제가 이동한 거리는 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쵸. 거의 직선입니다. 직선. 그림만 이렇게 그린 거지. 그러니까는 그때 얘가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거리는 굉장히 얘도 작은 거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dl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실제로는 호의 길이 l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죠? 얘는 굉장히 작은 호의 길일 거니까는 dl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놓으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괜찮겠죠? 괜찮으니까 자, 이제 저 dl을 다음처럼 다시 한번 정의 내려볼게요. 이 그림은 여기다가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위치 벡터하고 변이 벡터 기억납니까? 내가 다음에 계속 등장할 거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놨죠. 이 원운동에서 그 개념을 다시 끌고 와야 됩니다. 어렵다는 건 아니고 그 개념이 조금 정립이 돼 있어야 쉽게 받아들여지니까. 자, 지금 얘는 원래 1번 위치 여기에 있었죠. 자, 1번 위치입니다. 자, 물체를 점으로 그렸습니다. 얘는 원점이고 1번 위치에 있다가 지금 여기 2번 위치까지 갔습니다. 여기 2번 위치. 그죠? 자, 그러면 예전에 했던 거 위치 벡터하고 변이 벡터는 다르다 그랬죠? 위치 벡터는 그 점의 위치 값이고 변위 벡터는 위치의 변화량이었죠. 위치의 변화량. 자, 그걸 한번 여기다가 투영해 볼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왜냐면 이따 식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갑자기 막 식 써버리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쟤 때문에 또 물리를 포기하고
외워버릴까봐. 그죠? 저 때문에 물리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안 되면, 아니,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지금 1번 위치에 있을 때 위치 벡터는 중심에서 0,0인 이 좌표 평면의 중심에서 자, 요런 위치 벡터를 갖고 있죠. R1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R1 벡터. 잠깐만 갓을 씌워서 벡터 표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DT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얘가 위치 벡터가 요렇게 또 다른 위치 벡터로 이렇게 R2 벡터로 바뀌었죠. 위치 벡터고 위치 벡터예요. 몇 컴마 몇에서 몇 컴마 몇으로 가는 위치 벡터 두 개인데, 자,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은 위치의 변화량, 그죠? 변이 벡터를 알고 싶은 거예요. x1, x2면 변이 벡터는 x2-x1이 델타 x였죠. 맞습니까? 델타 x였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델타 r이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은 x1, x2가 아니고 r1, r2니까는 델타 r이라고 한다면 이 델타 r이 바로 변이 벡터죠. r2-r1 벡터니까. 자, 그러면은 r2 벡터에서 마이너스 r1 벡터 이렇게 쓰면 되는데, 벡터는 차이가 없다 하겠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여기 잘 기억 안 나는 학생은 앞서 강의를 한번 벡터와 스칼라 쪽을 한번 더 보세요. 자, 그러면은 벡터기 때문에 서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니까 변이 벡터를 구할 때는 그냥 위치 벡터 두 개를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합성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R2 벡터에 합성시키기를 R1 벡터에, 편안하게 들으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방향을 바꾼 R1 벡터와 R2 벡터를 합성을 시키면 됩니다. 자, 여기다 바로 그려볼게요. 지금 R2 벡터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꾼 R1 벡터, 마이너스 R1 벡터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요 노란색이 바로 마이너스 R1 벡터인데, 이 노란색하고 그 다음에 저 R2 벡터하고 이제 합성만 시키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이 많이 하셨던 평행사변형으로, 그죠? 우리 가속도 할 때도 선생님이 요거 얘기했었어요. 앞에 벡터 스칼라, 그 다음에 가속도 단어에서 똑같이 이런 개념이 몇 번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 생겨날 문제 찾았죠? 델타 R, 변이 벡터는 R2 벡터에서 마이너스 R1 벡터를 합성시키면 되니까 요 빨간색이 바로 델타 R, 변이 벡터가 될 겁니다. 자, 평행 이동시켜서 끌고 와볼게요. 쭉 끌고 오면은 쟤는 얘랑 당연히 같아야 되고 얘가 바로 델타 R, 변이 벡터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위아래 그림을 짬뽕 시켜볼게요.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까지 갔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 dt 동안 굉장히 작은 각 d세타가 지나가면서 호를 만들게 되는데, 그 호가 바로 이 물체의 이동 거리가 될 겁니다. 이동 거리. 근데 굉장히 작은 각이니까는 실제로는 거의 직선에 가깝죠. 그 직선을 우리가 끌어낸 거죠. 그림만 이렇게 크게 그린 거지, 얘는 진짜 이안맨 해갖고 거의 직선입니다. 직선. 굉장히 작은 dt 동안 d세타 각을 만들면서 나아간 dr이니까는 얘도 결국에는 델타 r이라고 쓰지는 말고 뭐로 쓰면 됩니까? 극한된 값이니까는 디퍼런셜 r인 dr로 쓰면 되겠죠. 델타라고 dr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델타 r이라면 변화량인데 변화량이 이만큼 될지 모르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극한을 취해버리면은 그 값은 굉장히 작아진 값이니까는 결국에는 dr하고 델타하고 같다고 볼 수는 없고, 극한 dr에서 극한이 된 값이 미안합니다. 델타 r에서 극한이 된 값이 dr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에서도 그렇게 배우시잖아요. 그죠? 처음엔 두 점의 기울기를 배워서 델타 x분의 델타 y를 배운 다음에 극한을 취해버리죠. 그죠? x2-x1분의 y2-y1을 배운 다음에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바꿔준다고 한 다음에 리미티드를 딱 시켜가고 극한을 취해버린 다음에 도함수 개념을 끌어내서 결국에는 미분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합쳐서 dx분의 dy라고 표현했잖아. 그거입니다. 그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학을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수학 못해요. 기본적인 미적분밖에 못해요. 자, 일단은 dr을 꺼냈습니다. 얘를 이니셜을 이제 살짝만 바꿔줄게요. 이니셜을. 자, 지금 이 호의 길이가 우리가 dl로 정해놨잖아. 근데 dl을 찾아보니까는 dr이죠. 요거 하나 찾아내려고 이만큼 설명했어요. dl은 자, 이제 벡터 표시 빼기로 하고 dr과 지금 같습니다. 그림상의 dl은 dr로. 그럼 처음부터 선생님 dr로 해놓지 왜 이렇게 놨어야 하는데, 여러분 헷갈릴까봐 친절하게 하려고. 여러분 호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dr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친숙한 호의 길이인 l, 굉장히 작은 호의 길이 dl,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 dl은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해보니까는 dr과 같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이제 속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나 설명하려고.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앞으로는 쭉쭉쭉쭉쭉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미분도 선생님이 조금씩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는 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거고 이런 건 그냥 교양으로 알고 계세요. 근데 꼭 알고 계세요. 대학교 가면 필요해야 하고 쓰는 거는 그냥 보고 평안하게 필기는 꼭 해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속력 알잖아 다. 그죠? 속력 V는 자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인데 굉장히 작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작은 이동거리를 가질 수 있겠죠. 그냥 써도 됩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해버리면 되는데 그죠? 시간분의 거리 해버리면 되는데 1초분에 10m 이렇게 해도 되는데 0.1초분에는 1m고 그죠? 0.01초분에는 0.1m겠죠. 이 t가 길지 짧을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정확한 표현은 고등학교까지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그냥 해버리지만 원래 정확한 표현은 뭐가 되겠습니까? 속력 V는 이 시간이 길지 작을지는 모르니까 결국에는 델타 값을 붙여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dt분의 ds라고 하는 게 원래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이 수학에서도 그렇게 배우셨을 거고 자 그래서 요번에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그래도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두 가지를 이원화 시켜 볼게요. 이원화 시키면은 자 이렇게 알아듣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보세요. 속력은 우리가 알기로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자 시간이 만약에 주기가 된다면 시간이 주기가 된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t초 걸렸는데 그 t가 주기가 됐대. 그 말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위치까지 왔단 소리죠. 주기가 됐단 소리니까. 그 말은 이동거리는 얼마나 됐단 소리입니까? 그쵸? 원래 위치에서 원래 위치까지 되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으로 바뀌었으니까는 이동거리도 한 바퀴 돌아간 원주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원주 공식은 뭐 다 알고 있는 공식이죠? 2파이 R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쓸게요. 일단은 중요한 빨간색 수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원운동하는 물체가 돌아가는 속력 V는 자, 주기분의 2파이 R이라고 쓸 수가 있죠. 단위는 당연히 미터 퍼 세크겠죠. 자, 근데 우리 또 고사 물리학 2 아닙니까? 살짝 이렇게 적분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대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이 수식이 맞는 수식도 아니고 항등식이고 써서도 안 되는 수식인데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이해가 쉽습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이 주기가 되면 거리도 한 바퀴 돌아간 원주 해갖고 막바로 문제 풀 때 필요한 수식을 꺼냈는데 사실 이런 수식은 없죠. 원래 이렇게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그냥 적어놓기만 하세요. 자, 속력은 굉장히 작은 시간 dt 동안에 굉장히 작게 돌아간 요거 dr입니다. 벡터 표시는 빼기로 하고 자 그러면은 자 dt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되겠죠. v dt는 dr입니다. 맞죠? 넘긴 것 뿐이니까 편안하게 보세요.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적분하거나 미분하거나 똑같은 값이죠. 항등식이니까 적분하겠습니다. 양변을 적분할 건데 자 범위값을 잡아서 정적분 한번 해봅시다. 시간이 0초일 때 거리도 시간이 0초면 여기 있죠? 아직 코가 생겨나지 않았어요. 코의 길이도 0입니다. 0 됐죠? 시간이 0에서부터 주기 t까지 간다면 주기 t 한 바퀴 돌아갔으니까는 한 바퀴 돌아가면은 얼마입니까? R 값은 2파이 R이죠. 그죠? 2파이 R. 그래서 t가 되면은 한 바퀴 돌아간 게 바로 2파이 R만큼 돌아가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는 뭐가 생략돼 있죠? R에 여기는 지금 좀 띄었을걸. 자, 여기는 이렇게 할게요. 적분 변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t의 0승이 생략돼 있는 거죠? v 곱하기 t의 0승. 자, 여기는 뭐가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R의 0승이 생략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암산으로 합시다. 여러분 잘하니까. 자, 적분하면은 뭡니까? t의 0승 dt 적분하면은 t의 1승이 되죠. 그죠? t의 1승이 되는데 t의 1승 그 t에다가 t를 대입하고 0을 대입한 다음에 빼줘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알죠? 수학은 아니니까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좌항은 다음처럼 이 정도까지만 씁시다. 여기다가 쓸게요. 칠판 좀 아껴야 되니까. 그러면은 v t 빼기 0이고 그 다음에 우항은 어떻게 됩니까? r의 1승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얘하고 대입하면 되니까는 2파이 r 마이너스 0이죠? 이 정도 되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결론을 내면은 속력 v는 여기 t분의 2파이 r 해갖고 이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도하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정석. 근데 대학교는 이렇게 하니까 미리 한번 선행을 해보시고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은 이걸로만 하시면 됩니다. 속력은 주기분의 다시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이 주기가 됐으니까 거리도 한 바퀴 돌아갔겠구나. t분의 2파이r이 속력 공식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기다 막바로 할게요.
최대한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필기를. 자, 다섯 번째는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작년에 얼핏 보고 넘어가갖고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얼핏 봤기 때문에. 물리학 2에서는 자세하게 다루는데 이 오늘 1시간 분량을 물리학 1에서는 거의 뭐 한 3분에서 5분 분량으로 보고 넘어갈 그 교육과정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얼핏 생각날 것 말것 할 거예요. 바로 뭐냐면은 원운동하는 물체에서만 나오게 되는 물리량이 바로 각속도입니다. 각속도. 자, 영어로 angular velocity 해갖고 velocity, 속력인데 속력 또는 속도. 근데 angular, 각에 의한 속력이라는 소리죠. 굉장히 단순한 정의입니다. 정의. 원운동을 한다는 소리는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도를 만들어내죠. 각도를. 디세타, 세타. 각도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1초 동안에 정의입니다. 정의. 1초 동안에 90도 회전한 물체도 있지만 1초 동안에 180도 회전한 물체는 말 그대로 회전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걸로는 저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뭐 케플러 법칙? 뭐 그런 거. 각속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케플러 법칙 우리가 물리학투에서 유도합니다. 다다다음 시간 정도에 유도하는데 자, 그 뭐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빙판길에서 많이 알죠. 팔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천천히 회전하는데 뭐 스킬 이름까지는 내가 뭐 잘 모르지만은 팔다리를 점점 오르면서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마지막 피날레 쫙 한 다음에 연기를 마치죠. 그때 잘 생각해보면 회전 반지름이 점점 좁아지면은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결국에는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회전 반지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건 나중에 케플러 법칙 때 얘기할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 운동 하는 애를 보면은 분명히 빙판길이니까는 마찰이 별로 없어갖고 그 돌아가는 속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없는데 스스로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회전하는 운동을 가진 모든 물체는 회전하는 그 각이 같은 시간 동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에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개념이 바로 각속도입니다. 각속도. 회전 속도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각속도를 알아내고 각속도가 보존이 된다는 걸 알아내서 결국에는 각속도는 회전 반지름과 영향이 있다는 걸 알아내고 그걸 가지고 그 케플러 법칙을 나중에 우리가 또 유도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 같은 경우도 회전 반지름이 작아지면 속력이 빨라지죠. 그걸 우리는 각속도가 빨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뭐 길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회전 운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물리가 아니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좀 길게 설명했는데 정의를 지금 여기 선생님이 했던 내용에 다 내포시켜놨죠. 뭐냐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더 많이 회전했느냐. 속력의 정의가 뭡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누가 더 이동을 많이 했느냐. 그럼 각 속력은 뭡니까? 속도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나 변이라면 각 속도는 단위 시간당 회전한 각이겠죠. 자, 맞바로 쓰겠습니다. 근데 물리학에서는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니까 얘 이니셜이 중요하겠죠. 앵귤라 벨로시티니까는 A를 쓰자니 가속도에서 엑셀러레이션으로 먼저 쓰고 있고 V를 쓰자니 속력에서 먼저 쓰고 있고 그래서 영어에서 안 되면 당연히 어디서 갖고 옵니까? 그리스에서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맨 마지막 글자 있죠. 맨 마지막 글자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쭉 나가고 맨 마지막 글자가 뭡니까? 바로 오메가죠. 오메가. 그래서 각속도는 이니셜을 오메가를 씁니다. 오메가. W 아니에요. 오메가예요. 쓸 때도 잘 써야 돼요. W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 펴줘야 됩니다. 이렇게 슉 해갖고 마지막으로 확 꺾어줘갖고 오메가. 그 천주교 다니는 학생들은 알죠. 그 선생님은 뭐 종교는 없지만 그 물리학을 하다 보면서 이제 얼핏 지나가면 이렇게 더러워. 얼핏 지나가면 본 건데 그 성경 구절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천주교인지 기독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뭐 이제 하느님이나 예수님이 썼던 내용이신 것 같은데 뭐 나는 세상의 시작이자 끝이자 천주교 같아요. 그 천주교 성당에 보면은 이렇게 성당 첨탑 부분 있죠. 이렇게 십자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여기 어디 우리 성남 그 외곽 순환도로 근처에 큰 성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본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이 물리학을 하면서 알고 있는 지식에 요게 맞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십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본 적 있죠. 천주교 신자들 아실 거예요. 이제 뭐 유대인 뭐 이제 그쪽이니까 그쪽 계통의 언어를 썼겠죠. 이게 A가 영어 알파벳의 A가 아니고 오메가입니다. 아니 다시 알파입니다. 알파.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알파가 소문자고 이게 대문자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메가 대문자고 소문자가 이거죠.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시작이자 끝이니라.
알파부터 오메가니라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내가 해석하는 거니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맞지 않을까. 그죠? 뭔가 딱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잖아. 천주교 석탑 부분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시작과 끝을 썼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세상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뭐 그런 거겠죠. 뭐 그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어쨌든 간에 아이 오메가 하나 설명하려고 2분을 잡아먹었어요. 자, 오메가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가 이거였죠. 단위 시간당 회전한 각도.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각속도 오메가는 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회전, 세타를 많이 회전했냐, 각을 많이 만들어냈냐 이렇게 정의되면 되죠.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가 속력이라면 각 속도는 단위 시간당 회전한 각이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걸로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요 t라는 시간이 얼마큼의 시간인지 아직 모르지만은 자, 주기로 바꿔보겠습니다. 각 속도는 단위 시간당 회전한 각인데 이 시간이 한 바퀴 돌아간 주기가 돼버리면 그러면 분자가 다시 분모가 주기가 됐으니까 분자도 한 바퀴 돌아간 각도가 돼야 되죠. 각도. 시간이 주기가 되면 이 t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인데 한 바퀴 돌아간 시간이 되면은 회전한 각도도 세타도 몇 도가 됩니까? 바로 360도죠. 호도법 라디안으로 표시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2파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중요한 수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바로 쓰겠습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주기분의 2파입니다. 됐죠? 근데 이런 수식은 없어요. 또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건 없어요. 자, 미분으로 얘도 잠깐 이런 방법으로 형태로 설명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필기해 놓으시고 대학교 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속도 오메가는 굉장히 짧은 시간 dt분의 d 세타, 굉장히 작은 각도를 돌아갔는데 자, 양변에 dt를 곱하면은 좌항은 오메가 dt는 우항은 d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있죠. 적분 변수가 t제로가 생략되어 있고 얘도 적분 변수 세타 제로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양변을 적분하겠습니다. 적분 범위도 정적분 형태로 잡아준다면 자, 시간이 0초일 때 아직 움직이기 전입니다. 1번 시간이 0초일 때 당연히 움직이지 않았으니까는 세타도 0도겠죠. 0도. 됐습니까? 시간이 주기가 되면은 한 바퀴 돌아가고 나면 세타도 한 바퀴 돌아간 2파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정리를 하면은 다음처럼 이렇게 아까 여기서 그냥 한 방에 정리했습니까? 아, 여기로 했구나. 여기는 밑에다가 한번 이거 카메라 앵글에 잡히려나 모르겠는데 밑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다 쓸게요. 혹시 또 잘려갖고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자, t 빼기 0이죠? 각속도 오메가 그 다음에 t 빼기 0은 우항은 2파이 빼기 0이죠. 됐죠? 자, 그러면은 결론이 나왔죠. 결론. 각속도 오메가는 t만 넘으면 되니까 t분의 2파이하고 얘 각속도의 공식이 됩니다. 자, 지금 뭐 다 필요 없고 빨간색만 외워가시면 되는데 와, 이 많은 거 어떻게 외워요? 할 수 있는데 아직 외우지 마세요. 아직 외우지 마시고 좀 있으면 이렇게 다 다시 튀어나옵니다. 자, 일단 요까지만 요렇다는 거고 자,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은 지금 했던 저 속력과 그 다음에 각속도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속력과 각속도의 관계. 그냥 여기 있는 거 합쳐보자는 소리예요. 뭐 별거 있는 거 아니고 뭐냐 대충 막 보이지 않습니까? 속력은 주기분의 2파이r, t분의 2파이r인데 각속도는 t분의 2파이. 여기 뭐가 보이죠? t분의 2파이 뭡니까? 바로 각속도 오메가죠? 그래서 지금부터 외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물론 얘하고 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이 금방 끌고 나올 수 있죠. 기본식으로부터 그냥 요거 그냥 끌고 나와버리면 되니까. 자, 그래서 속력과 각속도의 관계는 다음처럼 이렇게 쓸 수 있죠. 막 걸었습니다. t분의 2파이가 각속도 오메가니까 v는 r 오메가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v는 r 오메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막바로 결론이에요. 빨간색 수식입니다. 외우시든 이해하시든 알고 계셔야 되는. 또는 r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각속도 오메가는 r분의 v라고 쓸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은 줄 알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7번째 개념입니다. 7번째. 자, 7번째 개념을 보시면은 자, 7번째. 괜찮죠? 자, 7번째 개념 뭐냐면은 지금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주기 나왔고 그 다음에 진동수 나왔고 속력 나왔고 각속도 나왔고. 자, 예전에 한번 설명한 거 있죠? 우리가 그 구심가속도라는 개념을 얼핏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제 정확히 찾아내야 되죠.
원운동을 한다는 말은 움직이려고 하는데 예전에 강의에 있어요. 가려고 하는데 누가 갖다 때립니다. 근데 정확히 수직으로 갖다 때려갖고 속력은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겠죠. 또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정확히 수직으로 갖다 때리면 힘을 가하면 속력은 안 바뀌고 수직이니까 속력은 안 바뀌고 방향이 꺾이겠죠. 또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수직으로 또 힘을 가하면은 다시 속력은 안 바뀌는데 방향은 또 꺾이겠죠. 즉 계속 속력의 크기는 일정한데 방향만 계속 꺾이는 운동. 바로 등속 원운동이죠.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물체에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힘이 가해지고 있죠. 2번 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9의 중심 방향으로 계속해서 힘이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계속해서 힘이 가해지는데 그걸 우리는 구심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구심력. 됐습니까?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소리는 가속도가 있다는 소리인데 그 가속도의 이름은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바로 구심 가속도라고 붙여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두 가지 개념은 바로 뭐냐면 구심 가속도와 구심력을 끌어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째 개념으로 자, 뭐 구심 가속도라고 하지 말고 저 문체가 가지는 가속도니까 원운동에서의 가속도, 구심 가속도를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얘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A를 씁니다. 자, 가속도식 기억나죠? 속력 시간분의 거리, 가속도 시간분의 돌아간 회전한 값.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뭐 지금까지 계속 나왔으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겠죠.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인데, 자, 얘는 아예 미분 형태로 가겠습니다. 아예 미분 형태로. 자, 이렇게 살짝 바꾸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시간 dt 동안에 굉장히 작은 속도 변화량을 보이겠죠? 가속도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실제로 dt분의 dr 또는 s로 써도 됩니다. dt분의 ds로 썼듯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극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짧은 속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유도 과정에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이렇게 일부러 화살표로 했어요. 같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리미티드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막 써야 되는데 우리가 수학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얘를 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dt분의 d. 자, v는 어디 있습니까? v. 이걸 때문에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이거 하나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이 많은 걸 다 했어요. 그냥 빨간 거 바로 써도 상관없었는데. 자, 요걸 갖고 와볼게요. 속력은 dt분의 d 아니니까 원동에서 그죠? 갖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v 대신에 얘를 갖다 쓰면은 뭡니까? dt분의 dr이 v였으니까 그죠? 델타 v dt분의 dr 맞죠? 살짝 이렇게 한번 바꿔 씁시다. 더 쉬운 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걸 대입하려고 보니까 2차 비방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쉬운 방법이 문득 이게 이제 통찰이죠. 인사이트. 더 쉬운 게 있었어. 어디 갔습니까? 요거 대입합시다. 요거. 여러분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거. 정형화된 정석화된 식이에요. 근데 조금 더 쉬운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문득 떠오른 게 얘를 대입합시다. 얘를 대입하면은 그죠? 저것까지 써먹으면서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V는 R 오메가니까 R 오메가 대입하면 되겠죠. R 오메가 대입하고 그럼 얘는 이거 칠판에 잘려요. 밑에다 쓸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획기적인데 내가 순간 착각해갖고 막 대학교식으로 막 너무 심취해갖고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걸 설명할 뻔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다가 하면 이렇게 쓰면 되죠. 각속도 오메가 앞으로 빼버리고 그러면은 각속도는 일정하죠. 등속 원운동이니까 1초에 10도 변했으면 또 다른 1초에는 또 10도 변하겠죠. 매 1초마다 10도씩 변하니까는 상수죠. 그러니까는 디퍼런셜 앞으로 뺄 수가 있을 겁니다. 빼버렸고. 자, 그 다음에 dt분의 그 다음에 dr 이렇게 되는데 쟤를 이제 써먹어야죠. 아까 얘기했던 거 dt분의 dr 여기 있죠. dt분의 dr 바로 뭡니까? 속력 v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네요. v 오메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가속도는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v 오메가 쓸 수 있는데 v는 r 오메가네. 대입할 수 있네요. 여기 있는 v 대신에 r 오메가 대입하면 r 오메가에 하나 더 있으니까 제곱 됐죠. 또 얘도 대입할 수 있네요. 오메가 대신에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오메가는 r분의 v니까 앞에 있는 v하고 합쳐져갖고 곱해져서 r분의 v제곱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 구심 가속도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 A는 자 일단 얘부터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부터 대입하면은 r 오메가를 대입하면은
R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 집어넣으면은 R분의 V 제곱이라고도 쓸 수가 있죠. 되셨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전개 해오는 우와 깜짝 놀랐죠? 망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방금 잘 보세요. 방금 여기까지 설명했어요. 여기까지. 구심가속도 가속도 A는 R 오메가의 제곱 R분의 V 제곱까지 설명했는데 갑자기 화면에 이게 나타났어요. 이게. 그리고 선생님이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저쪽에서 다시 나타났죠. 망했어요. 휴대폰이 40분 동안 녹화가 되다가 지금 긴급 재난 문자가 오면서 동영상이 멈춰버렸어요. 와, 지금 어디서 이제 확진자가 조금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게 이제 나왔나봐요. 그래서 긴급 재난 문자가 오면은 동영상 녹화가 꺼진다는 걸 모르고 열심히 10분 더 설명을 해서 얘까지 끌어내놨는데 가서 보니까 동영상이 멈춰있네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얘는 일단 끊기는 되는데 그냥 요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와, 제일 중요한 구심력이 이게 핵심인데 이거 설명하는데 잘려버리다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 쫓아오세요. 뭐 간단해요. 간단한데 자,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구심가속도 A는 R 오메가 제곱 또는 R분의 V 제곱인데, 자, 필기를 다 해서 분필도 필요 없네요 이제. 자, 지금 이 그림으로 돌아오시면은, 자, 지금 이 원운동하는 물체가 분명히 힘이 작용하죠.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어떤 물체가 운동하려고 하는데 어떤 물체가 운동하려고 하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하면 속력이 빨라집니다. 그죠? 힘을 이렇게 작용시켜도 이 힘에는 X성분과 Y성분이 있으니까는 X성분 때문에 속력은 빨라지겠죠. 근데 만약에 물체가 운동하는데 정확히 수직으로 힘이 작용하면은 이 물체의 속력은 빨라지지 못할 겁니다. 단 뭐가 바뀝니까? 운동 방향이 꺾이겠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면은 이 물체는 속력은 변하지 않지만 운동 방향이 또 꺾이겠죠. 즉 얘가 계속 운동하는 방향에 계속 수직으로 힘을 받아버리면은 수직으로 힘을 받으면은 무슨 운동합니까? 바로 오늘 배웠던 속력은 바뀌지 않는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겠죠. 속력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 등속인데 바로 구의 중심 방향으로, 맨 위치에서 구의 중심 방향으로 그죠? 중심 방향으로 계속 힘을 받을 겁니다. 그 말은 어떠한 힘이 존재한다는 소리인데 그 힘을 우리는 바로 구심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구심력. 그걸 아까 여기다 썼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구심력이고, 자, 이 물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지금 제가 받는 구심력은 자, 이 상황에 얘한테 가해지는 힘이 뭔가 한번 보세요. 딱 그 중심으로 향하는 힘밖에 없죠. 우리가 물리학 1에서 계속 배웠듯이 어떠한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총합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R자임이라고 불렀죠. 기억나죠? 합력, 다른 말로 합력. 영어로 네트폴스 해갖고 R자임. 힘이 100가지가 작용을 해도 그 100가지 힘의 총합, 서메이션 된 값을 우리는 실제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다 해갖고 R자임, 다른 말로 합력이라고 불렀는데, 이 상황을 보시면은 얘한테 가해지는 힘은 바로 뭐밖에 없습니까? 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구심력밖에 없죠. 바로 이 물체의 R자임이 구심력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너무 지우기 아까워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쓰면서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물체에 가해지는 R자임 식 알죠? 제일 중요한 식, 제일 많이 하는 식 F 이퀄 MA. 이 물체에 가해지는 R자임이 바로 구심력이니까, 근데 F 이퀄 MA, 질량은 M이죠. 질량은 M입니다. M인데 이 물체의 지금 이 가속도는 방금 6번에서 구해놨어요. 지금 대입만 하면은 96 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구심력은 저 물체의 R자임인 F 이퀄 MA에서 이 A 바로 구심가속도죠. 위에서 해놨던 A 대신에 R 오메가의 제곱을 넣어도 되고 R분의 V 제곱을 넣어도 될 겁니다. 그 말은 구심력 공식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대입해봤습니다. 대입해봤더니 M만 곱하면 되죠? 요 빨간색 식에다가 M만 곱하면 됩니다. 질량. 그래서 MR 오메가의 제곱 또는 R분의 MV의 제곱이 바로 이 물체가 가진 구심력 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딴 거는 금방금방 파악할 수 있지만은 특히 조금 더 눈여겨서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구심력 공식입니다.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구심가속도는 외울 필요가 없죠. 왜냐? 구심력식에서 뭐만 빼면 됩니까? F 이퀄 MA니까 M만 빼면 가속도 공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정도만 조금 더 결부시켜서
속력과 각속도 관계를 알고 계시면 문제는 무난하게 잘 풀립니다. 이 강의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원운동 문제는 이런 유도 과정은 거의 필요 없습니다. 칠판에 적혀 있는 빨간색 식만 조금 빨리빨리 끌어낼 수 있으면은 바로바로 막 적용해갖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만 구심력을 찾으라는 문제는 약간 생각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상황을 여러 개를 제시한 다음에 그 천장에 실을 매달아갖고 이렇게 막 돌릴 때 그 천장과의 각도도 조금 계산해 봐야 되고 이런 좀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도 나오는데 그 정도 난이도가 아닌 문제들은 충분히 이 빨간색만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 고난이도 문제들은 나중에 이제 그 단진자라는 개념까지 배우시고 나면은 요 원운동에 오늘 배웠던 내용하고 그 개념하고 합쳐서 이제 고난도 문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면 빨간색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고, 자, 구심력에다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구심력은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만으로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뭐가 있냐면 자, 제일 간단한 거, 실에다가 돌멩이를 묶어서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 돌멩이는 R자의 힘인 구심력이 존재하는데 다른 힘을 다 배제했을 때 평면상에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원운동을 한다는 소리는 구심력이 존재한다는 소리인데 어떤 힘이 이 돌멩이에 구심력 역할을 해줍니까? 그쵸? 실에다가 매달았으니까 실이라는 건 힘이 있죠. 뭡니까? 실이 어떤 물체를 당기는 힘, 장력이라고 했죠. 텐션 T라고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바로 실의 장력이 이 돌멩이를 회전시켜 줄 수 있는, 원운동을 해줄 수 있는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또 다른 상황, 여러분이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구지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만약에 달이 원운동을 한다면 달로 예시를 삼아도 괜찮겠죠. 달로 한번 해봅시다. 달이 원운동한다는 가정하에 지구가 있고 달이 원운동을 하는데 우주공간이니까는 아무런 힘은 작용하지 않겠죠. 근데 얘가 원운동을 한다는 소리는 뭔가 달에 구심력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힘이 바로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구와 달 사이의 만류인력이죠. 중력, 만류인력, 이 중력 때문에 달이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구심력을 갖고 있으니까. 또 다른 상황은 이런 게 있죠.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나오는 보호의 원자 모형. 자, 보호의 원자 모형을 보면은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돕니다. 그죠? 원자핵은 플러스전하고 전자는 마이너스전하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구심력 삼아서 원운동을 한다라고 제시한 게 보호의 원자 모형이죠. 이때 그 작용하는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힘은 바로 뭡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밝혀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죠, 쿨롬력이라고 부르죠. 쿨롬력, 쿨롬폴스 해갖고 쿨롬력, 우리나라 말로 전기력이죠. 전기력. 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 하나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괜찮겠죠. 그 자동차가 원형 트랙을 막 돕니다. 자동차가 원형 트랙을 막 도는데, 원형 트랙을 돈다는 소리는 등속으로 돈다는 가정하에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는 가속도가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구심력이 존재하는데 이때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힘은 뭘까요? 실도 없고 만류력도 아닌 것 같고 전기력도 아닌 것 같죠. 그럼 뭘까요? 바로 그쵸, 자동차의 이 원형 트랙을 돌 때 자동차 바퀴와 지면 사이에 작용하는, 그렇죠, 마찰력이 바로 구심력 역할을 해줘갖고 원형 트랙을 도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그리고 또 뭐 여러분이 배웠던 교과 속에는 이런 것도 있죠. 용철이 있고 물체를 매달아서 돌리면 아까 실에 매달아서 돌린 것처럼 실은 안 늘어나지만 용철은 늘어난 상태로 돌겠죠. 그럼 이때 이 공에 작용하는 구심력 역할을 해주는 힘은, 그렇죠, 바로 탄성력이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구심력들이 이제 물체 운동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현상 중에 그 만류인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그랬죠. 우주라는 천체 행성들의 운동에서 바로 이 만류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원운동을 가지고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해석한 게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케플러 법칙입니다. 케플러 법칙. 이 만류인력 법칙과 케플러 법칙, 굉장히 물리학에서 이제 그 천체 물리학 쪽에서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 전 단계 우리가 얘를 먼저 배워본 거고, 다음 차시에는 여러분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만한, 그리고 물리학원에서 여러분한테 소개가 됐었던 케플러 법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